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집중호우로 전북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어제 오후 여수 율촌 지역에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1시간 만에 내린 비의 양이 무려 140mm를 기록하면서 도로 곳곳이 잠기고 상가 침수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문영철 기자입니다. 도로 전체가 뿌연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폭우 속에서 차량들은 비상등을 켜고 서행합니다. 여기 난리 났다. 여기는 그만 좀 나온대. 좀처럼 빗물이 빠지지 않자 일부 주민들은 정강이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에서 직접 배수구를 뚫기도 합니다. 어제 오후 여수 율촌 지역에 강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2시 40분 정도부터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는데 그냥 오는 비련이 하고 밖을 봤더니 물이 쌓여 있더라고, 고여 있더라고요.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단 1시간 만에 내린 비의 양은 무려 140mm. 기록적인 폭우에 주변 도로가 침수된 것은 물론 빗물이 상가까지 흘러들어가면서 수많은 매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30분 이내로 물이 수없이 막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니까는 상가가 다 물 차버린 거예요. 일부 점포는 각종 전자제품까지 물에 잠겨 당분간 장사를 못하게 될 상황입니다. 지금 에어컨이고 냉장고고 지금 다 침수가 돼가지고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시 전남 동부 지역에는 여수를 제외한 순천과 광양, 고흥에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물폭탄에다 지대까지 낮아 빗물이 쉽게 고이다 보니 침수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 등 관계기관은 현장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백중사리 대조기 기간이 오늘부터 오는 11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백중사리는 지구와 태양, 달이 일직선상에 놓여 중력의 영향을 받아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시기로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20에서 50cm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해안가 저지대 주민은 만조 시간대 해변 접근을 피하고 지자체 안내 문자나 방송에 따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이 목표로 잡고 있는 전남 국립의대 개교 시점은 오는 2027년 3월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오는 2030년 개교를 계획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순천대와 목포대는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전남도와 국립순천대, 목포대가 목표로 한 개교 시점은 오는 27년 3월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등을 심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증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르면 올해 말 총 정원 규모를 발표하고 양 대학이 통합,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 인증을 받아야 의대를 개교할 수 있습니다. 교원 확보와 의료계 반발도 과제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절차를 고려해 지난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30년 3월 개교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도와 양 대학, 지역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 의지는 환영한다면서도 2027년 개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인 만큼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복지부, 교육부 이런 추계 학생 배정 절차부터 또 예비 인증까지의 과정을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그러면서도 허점이 없이 잘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게. 순천대와 목포대는 의대 유치를 전제로 통합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통합대학의 상징이 될 교명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합 교명, 공모 주체, 절차 및 시기 등을 양 대학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대학 통합 공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수건에서 이제 현실로 다가온 전남 국립의대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선 신속한 설득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서는 공중보건의 수도 해마다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의료기관과 교육당국이 함께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의료 위기 극복에 실마리를 찾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병원 초음파실에 모였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헬리를 돌고 난 다음에 자심방으로 들어가서 자심실로 들어오는데 자심실로 들어오면 심장이 수축하잖아요. 전남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와 재활치료 등 다양한 의료 직무 현장을 지켜본 학생들. 제 몸에 감염이 있으면은 그 균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균을 나가지 못하게 목포교육지원청과 목포시 의료원이 협력해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직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메디트립 프로그램입니다.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병원 속 다양한 역할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미래 직업관을 다졌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멋있고 훌륭해서 그에 대해 본받고 의사가 되고 싶은. 8년 전에 비해 공중보건의 배치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을 만큼 심각한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남. 올해 보건복지부가 전남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시니어 의사 활용 사업도 지역 의사 모집이 미달돼 아예 예산 지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지역 의료 위기 속에 학생 진로 체험은 단순한 직업 교육을 넘어 지역의 미래 의료 인재를 키우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약간 보충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의사 수를 많이 증원해서 약간 의료 체계가 약간 비슷하게끔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많은 지역 의료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저희 지역에서 많은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나중에 좋은 의료인이 되어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공공의료기관과 교육당국.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체험 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시민들의 비만율은 증가하고 흡연율과 음주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지역 건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의 비만율은 32.2%, 전남은 36.8%로 10년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광주 지역 흡연율은 16.7%로 2015년 19.5%보다 감소했고 전남 지역 흡연율도 10년 전 21.1%에서 지난해 19.3%로 줄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 탓에 밖에서 식사 한번 하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1,000원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데다 맛까지 훌륭해서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서창동에서 재배한 밀로 만든 하얀 소면을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그 위에 파와 계란 등 고명을 얹고 여러 약재와 과일을 끓여낸 육수를 붓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국수 한 그릇은 단돈 1,000원입니다. 65살 이상 노인 등을 위한 정책입니다. 세 번 서너번 와요. 저렴하고 부담이 안 가요. 저렴하고 맛이 좋아 평일 점심 식당하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서구의 1,000원 국시는 지난 2023년 3월 1호점을 시작으로 지금은 10호점까지 확장했습니다. 1,000원 국시 1,000그릇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르신들이 꾸준히 11시부터 2시까지 오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노인층을 위한 1,000원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어를 우려낸 구수한 육수와 시원한 콩나물이 어우러진 국밥입니다. 광산구의 1,000원 한 끼 정책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현재 6호점까지 확장했고 누적 방문 인원은 5만 6천여 명입니다.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문을 연 지 1시간 반 만에 모든 재료가 소진된 곳도 있습니다. 이 같은 1,000원 식사 정책은
손님에게 식사 원가의 절반만 받고 남은 재료비와 임대료 등 연간 3억 원은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포함돼 한 명당 최대 250만 원씩, 운영 인원에 따라 5억 7천만 원까지 듭니다. 노인층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마련해 일석이조인데 지속적인 예산 투입은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15년 뒤 광주의 노인 인구는 42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인구 10명 중 3명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고물가 시대에도 노인층이 의식주 등 기본 생활을 잘 영위하도록 돕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이 함께 고민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고흥 지역 8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보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고흥구는 사업비 121억 원을 들여 고흥읍 호서지구 6개 마을과 금산면 옥룡마을, 도화면 청룡마을에 오수관과 배수 설비, 중계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오는 2027년 완료될 예정이며 정주 환경과 공공수역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어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어선 규모에 따라 지방비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고 10톤 미만 어선의 자부담 비율을 최대 12%까지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자부담 비율은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 적용되며 보험에 이미 가입한 어민들은 내년 초에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른바 노쇼 사기가 올해에만 32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까지 광주에서는 189건의 피해가 발생해 30억 원의 피해가 났고 전남은 132건, 피해액은 1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소상공인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경찰이 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